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음으로 변할 때가 있죠.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40대 워킹맘 김지수님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정성이 담긴 녹즙 한 잔이 왜 그녀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을까요? 그 서글프고도 치열한 고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정각. 어김없이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그 육중한 진동이 제 고막을 사정없이 긁어댔습니다. 머리맡 협탁 위에 둔 유리컵 속 물결이 미세하게 떨리고 침대 프레임을 타고 전달되는 그 기분 나쁜 소리에 저는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제발 5분만 더. 하지만 그 괴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타고 안방까지 침투하는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내심을 한 겹 한 겹 포를 뜨는 예리한 칼날 같았죠. 결국 저는 거칠게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가관이더군요. 푸석푸석한 피부에 퀭한 눈. 어제 새벽 2시까지 프로젝트 제안서를 붙들고 씨름하다 겨우 눈을 붙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이 기괴한 진동 소리에 뒷목을 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43살 15년차 워킹맘 김지수라고 합니다. 남편과 중학생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이제 딱 1년이 되었네요. 남들 눈엔 든든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다복한 집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게 이 집은 새벽 6시마다 녹즙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대한 고문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주방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이 위풍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6시예요. 금요일인데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저 어제 늦게 잤단 말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이미 뾰족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죠. 한 손으로는 케일 줄기를 꾹꾹 눌러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신선초며 당근 조각들을 기계 입구로 쑤셔 넣느라 여념이 없으셨거든요. 지수야, 일어났니? 이게 다 신선할 때 짜야 약이 되는 거야. 자, 얼른 와서 한 잔 마셔라. 어머니가 건네주신 컵 안에는 짙은 녹색 액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거품이 뽀얗게 올라온 그 액체에서는 비릿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진동했죠. 보기만 해도 위장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위는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씻다 남은 채소 부스러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하얀 타일 위에는 초록색 즙 방울들이 튀어 말라붙어 있었죠. 깔끔한 성격인 제게는 그 광경 자체가 거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연신 문질러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 빈속에 이거 마시면 속 쓰리다니까요. 회사 가서 커피 마셔야 하는데. 커피? 그 쓴 독약을 왜 마셔?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 너 요즘 얼굴이 흑빛이야. 내가 오죽 걱정돼서 새벽부터 이러겠니? 얼른 마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제가 거절할 틈도 없이 제 손에 컵을 쥐어주셨죠. 컵을 타고 전해지는 서늘한 냉기가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 씁쓸한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혀끝을 타고 올라오는 비릿하고 강렬한 풀맛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억지로 삼켜야 했죠. 옳지, 잘 마시네. 내가 내일은 비트 좀 더 넣어주마. 그게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대. 어머니의 목소리는 뿌듯함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그 소리가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내일 또? 라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저는 대충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입가에 초록색 즙 자국이 묻어있더군요. 그걸 손등으로 벅벅 문질러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머릿속에선 여전히 그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바닥을 긁고 벽을 타고 제 영혼까지 갉아먹는 그 소리. 시어머니의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잔인한 소음이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반복될 거라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좁은 차 안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1년 전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시작된 이 합가 생활이 저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기농에 미치고 건강에 집착하는 시어머니와의 동거. 그 서막은 겨우 이 녹즙기 한 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환청처럼 녹즙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그 기괴한 진동은 말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시부모님과의 합가라는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진호 씨와 저는 맞벌이를 하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았고 수지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우리 세 식구만의 단란한 성을 쌓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더군요. 탄탄대로인 줄 알았던 남편의 IT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대출금을 갚고 나니 우리 세 식구가 발붙일 곳은 차가운 길바닥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먼저 손을 내민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용인에 혼자 살고 계시던 어머니는 당신의 집을 처분하고 그 돈을 보태 우리가 함께 살 좀 더 넓은 아파트로 합치자고 하셨죠. 지수야, 너희가 힘들면 내가 도와야지. 내가 들어가서 하은이 밥도 해주고 살림도 좀 봐주마. 그러면 너도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니? 그때는 그 말씀이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다정한 제안 뒤에 어떤 강박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합가 첫날, 어머니는 커다란 이삿짐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을 가져오셨는데 그중 절반이 주방용품과 정체모를 약초 상자들이었습니다. 번쩍거리는 최신형 양문형 냉장고는 어머니가 가져온 각종 유기농 채소와 말린 뿌리 식물들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제가 넣어둔 간편식이나 소스류는 구석으로 밀려나다 못해 나중엔 아예 자취를 감췄죠. 지수야, 사람이 먹는 게 곧 그 사람의 인생이다. 밖에서 사 먹는 건 다 독이야, 독. 어머니의 건강 집착은 합가와 동시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건 중학생 딸 하은이였습니다. 제 딸 하은이는 한창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편의점 과자를 즐길 나이잖아요. 어느 날 하은이가 방에서 몰래 초콜릿을 먹다 어머니께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런 설탕 덩어리가 네 몸에 들어가면 피가 썩어. 어머니는 하은이의 손에서 초콜릿을 빼서 쓰레기통에 쳐넣으셨습니다. 하은이는 울상이 되어 제 뒤로 숨었고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렸죠. 어머니, 애가 초콜릿 한 개 먹는 건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예민? 지수, 너도 문제다. 애미라는 사람이 자식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애를 방치하니까 하은이 피부가 요 모양 아니니? 어머니는 하은이의 팔을 붙잡고 붉은기가 살짝 올라온 팔꿈치를 가리켰습니다. 환절기면 생기는 가벼운 아토피였는데 어머니는 그게 다 독소 때문이라며 그날부터 하은이에게도 정체모를 즙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과는 온통 찌고 갈고 말리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방에서는 늘 매캐한 한약 냄새나
쿰쿰한 풀 다리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 가득한 그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건 제가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들조차 쓰레기 취급을 당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내고 기분 전환도 할 겸 하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피자와 치킨을 배달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샘 작업을 하느라 지친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했죠. 따끈한 피자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데 거실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미간이 단번에 찌푸려졌습니다. 그건 또 뭐냐? 기름 냄새 진동을 하는구나. 어머니, 오늘 저 너무 힘들어서요. 하은이랑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사왔어요. 어머니도 한 조각 드셔보세요. 제가 식탁에 상자를 펼치기도 전에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쥐어짜며 비명을 지르듯 말씀하셨죠. 이 쓰레기 같은 걸 내 집 식탁에 올리겠다고? 지수야, 너 제정신이니? 이 밀가루 덩어리에 방부제가 얼마나 들었을 줄 알고? 이건 음식이 아니라 독이다, 독.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가끔 한 번씩은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쓰레기예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부하 직원들 챙기며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겨우 집에 왔는데 제 작은 성의를 쓰레기라고 부르는 어머니를 보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피자 상자를 낚아채 현관 밖 재활용함으로 직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살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거 먹고 병나면 누가 고생인 줄 알아? 다 내 손으로 뒤치다꺼리 해야 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는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전단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이 집 구성원이에요. 제가 사온 음식을 어머니가 마음대로 버리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제가 차분하게 따져 물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셨습니다. 예의? 시애미가 자식들 건강 챙기겠다는데 예의를 따져? 너 참 무서운 애구나. 내가 너희 잘 되라고 새벽부터 콩 갈고 채소 씻는 건 고맙지도 않지? 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냄비를 거칠게 꺼내 불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는 유기농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때려넣고 삶기 시작하셨죠. 주방 가득 비릿한 채소 삶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거 먹어라. 피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가 내놓은 건 아무런 간도 되지 않은 푹 퍼진 채소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채소를 씹어 삼켰지만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짤 채소를 다듬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는데 합가 이후 어머니의 건강 집착은 마치 광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제 꿈속에는 초록색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늪 저편에서 녹즙기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저는 제가 언제쯤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에는 도저히 비켜갈 수 없는 운명의 날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제게는 지난달 목요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무려 30억 규모의 신규 브랜드 런칭 PT가 예정된 날이었죠.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팀원들과 저는 말 그대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실패하면 팀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기에 제 어깨에 얹힌 짐은 바위덩어리보다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저는 집으로 일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하은이와 남편이 잠든 고요한 밤, 안방 구석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에 푸른 광선을 맞으며 제안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오타 하나, 폰트 크기 하나까지 신경을 곤두세웠죠. 시계바늘이 숫자 4를 넘어 5를 향해 달려갈 즈음 겨우 마지막 슬라이드를 닫을 수 있었습니다. 됐다. 이제 1시간이라도 자야 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눈동자는 모래알을 굴리는 것처럼 깔깔했고 관자놀이는 누군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창밖은 이미 희뿌연 새벽빛이 내려앉고 있었죠. 단 1분이라도 깊은 잠에 빠져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확히 60분 뒤에 그 형벌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잠결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뇌하수체를 직접 타격하는 것 같은 진동. 귓가를 맴도는 그 기계음은 3개월간 쌓인 피로를 단숨에 폭발시켰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덜덜덜덜덜덜. 오늘은 유독 소리가 컸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평소보다 단단한 당근이나 질긴 뿌리 채소를 밀어넣고 계신 모양이었죠. 머릿속에서 전선 하나가 탁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는 제 발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초록색 즙을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바닥에는 흙이 묻은 비트 껍질과 케일 줄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싱크대 근처는 이미 튀어오른 즙 방울들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고함에 어머니가 움찔하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녹즙기 입구에 채소를 밀어넣고 계셨죠. 어머, 지수야, 벌써 일어났니? 오늘 중요한 일 있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오늘 비트를 평소보다 더 많이. 어머니, 제가 제발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만큼은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 목소리는 이미 제어 불능이었습니다. 목줄기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컵에 가득 찬 즙을 제게 내밀었죠. 그러니까 이거 마시고 힘을 내야지. 밤새 잠도 못 잤다면서. 그 짙은 보랏빛 액체가 담긴 컵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비릿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에서 컵을 뺏으려다 말고 그대로 몸을 돌려 녹즙기 본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뒤편에 꽂힌 코드를 사정없이 잡아 뽑았습니다. 철컥, 툭. 기괴한 소음을 내뿜던 괴물이 단숨에 숨을 죽였습니다. 집안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정적이 오히려 소음보다 더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에 쥐고 있던 채소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뭐 하냐고요? 저 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정말 저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만족을 위한 거예요? 새벽마다 이 지옥 같은 소리를 견뎌야 하는 제 기분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냐고요?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어머니가 정성껏 씻어서 물기를 빼둔 채소 바구니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싱싱한 케일잎과 당근들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거 다 쓰레기예요. 저한테는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식탁 모서리를 꽉 쥔 제 손등 위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눈물부터 난다더니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온 남편과 하은이가 문가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지수야, 왜 그래? 일단 진정하고.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어머니가 이러시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당신은 잠만 잘 자니까 상관없었겠지. 내가 매일 아침 어떤 기분으로 눈을 뜨는지 당신이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제 독설은 남편을 지나 다시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채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드냐며 소리를 지르셨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자락만 매만지고 계셨죠. 그 침묵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 놓인 녹즙기를 쏘아보았습니다. 저 쇳덩어리만 사라지면 제 평화가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 이거 오늘 무조건 내다 버릴 거예요. 다시는 내 눈에 띄게 하지 마세요. 저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은 번졌고 머리는 엉망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나오면서도 제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초록색 잎사귀들을 차갑게 짓밟았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은 번졌고 머리는 엉망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나오면서도 제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초록색 잎사귀들을 차갑게 짓밟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기 직전 거실에 홀로 서 있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초점이 흐릿하고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죽게 생겼는데 어머니의 마음 따위를 살필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흡사 악마 같았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올라탄 저는 핸들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오늘 PT 망치면 그건 다 어머니 때문이야. 모든 원망을 어머니에게 쏟아부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우리 집 주방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어버린 그 서슬퍼런 선이 사실은 어머니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의 PT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박수가 터져나오고 팀원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할 때도 저는 로봇처럼 입꼬리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새벽에 내뱉은 독설과 주방 바닥에 짓밟혔던 초록색 채소 잎사귀들로 가득했거든요. 성공의 기쁨보다는 지독한 허무함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하셨지. 마음속에서 수천 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을 잡아끈 건 주방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새벽에 그 소름 끼치던 진동음이 다시 귓가를 때리는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풀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주방 식탁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새벽에 제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주방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닦고 또 닦아 광이 나는 그 녹즙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지수 왔니? 고생했다. 여기 아까 못한 거 마저 짰어.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마셔.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게 마셔라라고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풀 죽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결국 또 짰구나. 내 말을 무시하고 또 저 기계를 돌렸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녹즙기를 덥석 잡았습니다. 묵직한 쇳덩어리의 무게가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수야, 너 뭐하니? 어머니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코드를 말아쥐고는 녹즙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계 밑바닥에 남아있던 초록색 즙 몇 방울이 제 화이트 블라우스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피눈물처럼 번져가는 그 얼룩을 보며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버린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녹즙기를 들고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무참히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된다, 지수야. 그거 안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어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가 단지 내 재활용 수거함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몸은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철렁, 쾅! 대형 가전수거함 깊숙한 곳으로 녹즙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단지 내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그제야 막혔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시는 그 소리를 안 들어도 돼. 이제 됐다. 이제 다시는 그 소리를 안 들어도 돼. 거칠게 몰아쉬는 숨 사이로 승리감 같은 기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멀리서 맨발로 달려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달려온 어머니는 수거함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더러운 수거함 안으로 상체를 들이밀며 녹즙기를 꺼내려 허우적대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데를 왜 뒤지세요? 제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아 끌었지만 어머니는 미친 듯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등이 긁혀 피가 맺히는데도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수거한 벽을 긁어댔습니다. 이게 있어야 해. 이게 있어야 내가 밥을 해준단 말이야. 지수 이름을 안 잊어버리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다 잊어버리는데. 어머니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의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거함 바닥에 떨어진 녹즙기를 간신히 끌어안고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그것을 보물처럼 품으셨습니다. 먼지와 오물이 묻은 녹즙기를 앞치마로 닦아내며 어머니는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안 잊으려고 그런 거야. 너희한테 치만 되려고. 내가 이거라도 해야 사람 구실을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그만해.
제발.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 시선이 봉투 속 종이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로고가 선명한 진단서. 그곳에는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경도 인지장애, 치매 초기 증상 관찰됨. 엄마가 작년부터 조금씩 이상했어. 병원 갔더니 그러더라. 기억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갈 거라고. 엄마가 그러시더라. 지수한테 짐 되기 싫다고.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우리 집 산다고. 그래서 건강한 것만 먹여야 한다고 저러신 거야. 새벽마다 녹즙 짜는 거 엄마한테는 그게 오늘 하루를 버티는 기도였어. 자기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식들 밥은 챙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젖은 모래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쥐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만 바보 만들었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너 회사 일도 힘든데 자기까지 걱정하게 만들기 싫다고. 너한테 매일 그 쓴 녹즙 먹인 거, 그거 엄마 나름대로의 사랑이었어. 자기 이름은 잊어도 내 이름은 절대 안 잊으려고. 몸에 좋은 거 먹여서 너라도 건강하게 지켜주겠다고. 남편의 그 고백이 가슴에 박히자마자 그동안 제가 유난이라며 치부했던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 냉장고에 가득한 케이를 다음 날 또 사오셔서 검은 봉지가 쌓여가던 일. 밤늦게 거실 불을 다 켜놓고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 멍하니 서 계시던 뒷모습. 저는 그저 노인네의 건망증이라며 짜증 섞인 핀잔만 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후벼 판 건 며칠 전 녹즙기 앞에 서서 주문을 외우듯 제 이름을 반복해서 읊조리시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지수, 이거 마셔야 기운 차리지. 내가 지수 이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게 저를 향한 숨막히는 집착인 줄로만 알고 귀를 막아버렸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발등, 흙먼지가 묻은 발등, 녹즙기를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야윈 어깨. 제가 괴물 소리라고 치부했던 그 진동은 사실 어머니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저를 향해 내지르던 간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내가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잊고 있던 오랜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거칠게 자란 제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긴장한 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제 사정을 묵묵히 듣던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바닥은 따뜻했고 그 온기 뒤로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에 툭 떨어졌습니다. 가여운 것, 그동안 엄마 빈자리 채우느라 얼마나 애썼니? 이제 걱정 마라. 내가 네 엄마가 되어주마. 내가 너 하나는 기운차게 지켜줄게. 그날 어머니가 부엌에서 정성껏 갈아내 주신 것이 바로 초록빛 녹즙이었습니다. 이게 좀 써도 몸엔 제일이다. 우리 딸 이거 마시고 건강해야지. 그때 제가 느꼈던 건 혀끝의 쓴맛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빈틈없이 꽉 찬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짙푸른 액체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요.
어머니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생애 가장 강렬한 훈장이었나 봅니다. 당신의 뇌세포가 하나둘 사멸해가는 공포 속에서도 어머니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단 하나의 기억. 그것은 녹즙을 만들어주면 우리 며느리가 활짝 웃어준다는, 그리고 그때만큼은 내가 지수의 진짜 엄마가 된다는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확신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저는 비틀거리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먼지투성이가 된 녹즙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 기계는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에게 저와 연결된 마지막 탯줄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엄마를... 저는 어머니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선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비릿한 풀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이제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온 존재를 걸고 제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지셨습니다. 지수야, 우리 지수 맞지? 녹즙 마셔야 하는데. 그래야 안 잊어버리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제 얼굴에 꼭 맞댄 채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밤하늘 위로 흩어지는 제 울음소리는 15년 전 그날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흘려주셨던 눈물에 대한 뒤늦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겨우 달래 방으로 모신 후에도 제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곁을 지켰고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조용히 나온 하은이가 제 소매를 살며시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의 눈도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이거 할머니가 나한테만 보여준 건데 엄마가 꼭 봐야 할 것 같아서. 하은이가 내민 것은 낡은 가계부 형태의 수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그 일기장을 받아들었을 때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어머니의 고백들이 가득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자꾸 깜빡깜빡한다. 아침에 며느리 이름을 부르려는데 입안에서만 맴돌고 나오질 않는다. 겁이 난다. 지수야, 내가 너를 잊으면 안 되는데. 금쪽같이 귀한 네가 없는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정신 차려야지. 내일부터는 더 일찍 일어나서 녹즙을 짜야겠다. 그게 몸에 좋단다. 2024년 11월 5일. 오늘은 지수가 녹즙을 잘 마셨다. 쓰다고 인상을 썼지만 그래도 다 마시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우리 며느리 얼굴에 핏기가 좀 도는 것 같다. 내일은 비트를 좀 더 넣어야지. 지수야, 엄마는 네 이름 절대로 안 잊어버릴게. 꼭 붙잡고 있을게. 일기장 속 글자들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뭉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기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얼마나 펜을 꽉 쥐고 쓰셨을지 종이 위로 깊게 패인 자국들이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니에게 새벽 6시는 단순히 채소를 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지워져가는 뇌세포를 일깨우고 며느리의 이름을, 아들의 얼굴을, 손녀의 목소리를 기억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간절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쓰레기라고 부르며 내동댕이 쳤던 그 푸른 잎사귀들이 실은 어머니가 제게 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저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주방 한 구석, 제가 다시 들고 올라온 그 낡은 녹즙기가 달빛을 받아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커다란 택배 박스 하나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음 방지 패드가 장착된 시중에서 가장 조용하다는 최신형 저소음 착즙기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새로 샀어요.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잘 짜진대요. 소리도 거의 안 나고요. 어머니는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 기계를 만져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깨끗하게 씻은 케이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랑 같이 짜요. 저도 이제 건강 좀 챙겨야겠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시는 비법대로요.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어제의 일은 가끔 잊으시더라도 저를 향한 그 따뜻한 눈빛만큼은 여전하셨죠.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웅얼거림 사이로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수야, 케일은 너무 많이 넣으면 써. 내가 너 좋아하는 사과 좀 더 썰어 넣으마. 네, 어머니. 달콤하게 부탁드려요. 컵에 담긴 녹즙은 여전히 쌉싸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신 녹즙의 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혀끝을 감도는 그 쌉싸름함 뒤에 아주 깊고 진한 단맛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져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기억이 되어드리면 되니까요. 매일 아침 6시, 우리 집 주방에는 이제 소음 대신 부드러운 진동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흐릅니다. 쌉싸름한 케일 향기와 함께 말이죠. 여러분, 김지수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읽는 내내 제 마음 한구석도 시큰거렸습니다. 우리가 소음이라고 혹은 간섭이라고 치부했던 누군가의 행동이 사실은 나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네요. 어머니의 녹즙기 소리는 사실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지수씨가 그 진심을 늦지 않게 알아차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부리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만큼은 그 고집 뒤에 숨겨진 그분의 진심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어떨까요? 때로는 진실이 소음 뒤에 숨어온다는 것. 오늘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작가의 사연 스튜디오였습니다. 사랑합니다.